네, 자 시장 빠르게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미국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빠졌었던 모습이 있었고, 자, 이 기반에는 사실 노동시장이 일부 위축되어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었던 그러한 시장이었고요. 과거 정말 귀따갑게 들었던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자, 이러한 얘기가 아마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의 비농업고용 부분과 실업률 자체가 정말 자극적으로 튀어올랐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부 왜곡된 데이터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고 계절성을 띠고 있는 데이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씩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고요. 자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치가 4.1%였는데 이번에 발표가 나왔던 수치는 4.2%였습니다. 여전히 절대치로 봤을 때는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부분을 우려해야 될 상황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입니다. 앞서서 저 데일리 브리핑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앞두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러한 어떤 맵을 통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구나 한 번쯤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AMD나 팔란티어, 우버, 화이저 말 그대로 너무나도 개인 투자자분께서 많은 기대감을 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하의 성격이 어떠할지 우리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고 금리 인하 하는 그러한 소프트 랜딩의 어떤 시나리오는 결국엔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지만 노동시장이 깨지고 일어나는 금리 인하는 하드 랜딩,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경착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경제적 충격에 기업 투자가 축소가 되고 대량 해고가 또 이어지는 과거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연착륙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냐라고 많은 분들께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노동시장에 일부 약간은 좋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 주제에 대해서 좀 빠르게 체크를 해볼 텐데요. 트럼프 첫 상반기 성적이 도대체 어떠했는지 성장률에 대해서도 한 번쯤 우리가 지켜보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빅테크 특히나 상위 4개 기업의 순이익과 현금 흐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8월이 시작되면서 변동성이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시작되는 일부 계절성으로 8월, 9월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찍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 구간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아니면은 과거와 비슷한 흐름으로 갈지 우리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이어주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모시고 같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국장도 출렁이었고 예. 미장도 출렁이었는데 이유는 달랐지만 예. 같은 날 하도 동시다발적으로 했던 것이 상당히 좀 특이했고요. 마침 또 이게 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작년 이맘때가 또 상당히 변동성이 컸었잖아요. 작년 8월. 그렇죠. 엔캐리 맞아요. 청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사실은 여름에 간담이 서늘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혹시라는 걱정을 하게 하는. 일본 국채시장 보시고 나서 약간 저번에 뭐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말씀드린 대로 어쨌거나 뭔가 뭐 이유는 수만 가지가 되는데 어쨌거나 변동성이 희한하게 등에 땀 날 때 이게 어려운 시장이 꼭 열리는 좀 그런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의 어떤 첫 상반기 성적이 이제 막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GDP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경제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이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상반기.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큰 소리 쳤죠. 지금도 큰 소리 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썩 마땅치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지금 직전 2분기는 연율 3%로 괜찮다.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래도 1분기 빼고 얘기한 거죠. 1분기 사실상 마이너스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합쳐갖고 반기를 봐야 트럼프가 와서 관세 갖고 얘기하고 엄청난 많은 변동수를 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갈무리해서
묶어서 보면 반기 성과가 어땠냐를 보면은 반기 연율이 1.2%였다. 1.2%. 이 작년 하반기가 2.8이었고요. 예. 작년 상반기가 2.3, 작년 합쳐서 2.56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반토막 난 거죠. 그래서 이번 상반기는 트럼프가 큰 소리는 떵떵 쳤지만 예. 실제로 올해 반기는 그 성장률이 반토막 난 거는 확실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저 중간에 네. 사실 뭐 시청자분들께서 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일부 금에 관련돼서 일부 좀 왜곡된 GDP가 좀 나왔다. 수출 수입에 따라서 이게 이제 1분기 때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마이너스 성장률을 좀 보이게 되면서 이것은 뭐 일부 뭐 그 데이터를 우리가 뭐 그대로 맹신하면서 봐야 될 게 아니라 일부 좀 왜곡된 데이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그때 당시에 좀 있었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통 그러면 다음에 사실은 예. 2분기가 또 어느 정도 그걸 소위 네. 말하는 컴펜세이션 해주니까 예. 두 개를 합쳐서 그래서 보면은 예. 사실은 그런 노이즈는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러면 그 안에 뭐 때문에 저렇게 줄었는지 그때 그거는 이제 소위 순수출 순수입 예. 뭐 이 이슈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맞아요. 그거 빼고 보면 나머지는 괜찮았냐 예. 그걸 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럴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관세 효과를 빼고 보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의 소비, 그러니까 GDP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네. 민간의 소비, 민간의 투자, 그러니까 기업이 하는 투자와 예. 소위 그 개인이 하는 소비, 결국 뭔가를 국내에서 다 사들이는 거, 그렇죠. 그거를 계산해 놓은 건데요. 작년 4분기가 연율로 3%였는데 1분기, 2분기 계단식으로 내려가서 하필이면 또 2분기가 1.2%, 마치 이번 반기하고 거의 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적어도 지금 미국에서 소위 관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소비도 확실히 좀 둔화됐고 예. 기업들의 투자도 많이 떨어지면서 왜냐하면 불확실하니까 예. 이것들이 다 엮이면서 GDP 성장률을 상당폭 좀 많이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특히 소비의 나라인데 예. 소비가 사실은 좀 둔화됐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실질 그 리테일 세일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 사실은 횡보하고 있거든요, 우측으로. 그러니까 그 물가를 감안하면 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예. 지금 그러니까 임금이 어느 정도는 따라와 주면서 내가 사는 거는 그대로 사오는데 저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사는 양은 똑같은데 돈만 더 많이 내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예. 이제 이런 상황이 어찌 보면 저기 그대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뭐 물론 지금 상반기 트럼프의 어떤 상반기를 봤을 때는 저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하반기 이게 뭔가 개선이 될 것인가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또 바라봤을 때 네. 대표님께서는 이게 앞으로 하반기는 그래도 GDP가 그래도 좀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금요일 날 예. 단기 금리가 급락하고 예. 그랬던 가장 큰 이유가 성장에 대한 걱정이 생긴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고용 지표 때문에 그런 거고. 고용 지표. 예. 결국 그 고용 지표가 왜 희한하게 고용 지표는 사실은 4, 5, 6월 또 되게 잘 나왔는데 왜 이렇게들 불안해하지? 예. 라고 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둔화돼서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도 보면 이거를 그 GDP 성장을 뭐가 기여했는지를 나눠서 보면 확실하게 미국은 원래는 소비가 대부분 월등하게 기여를 한데 파란색 선입니다. 저 예. 위에. 근데 이번에 그것이 빠르게 이번 1분기, 2분기 빠르게 끌어내려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저걸 뭐가 커버를 했느냐? 정보 처리 장비 및 소프트웨어, 한마디로 AI 투자, AI 장비 투자. 예. 이거가 엄청나게 올해 상반기에 급증하면서 서로 크로스가 처음 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엄청나게 GDP의 70%를 차지하는 예. 소비가 많이 둔화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 만큼 AI 투자가 상당히 열기를 띄었다는 건 다행스럽지만 예. 냉정해 보면 미국은 소비로 움직이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GDP의 70%가 소비니까 맞습니다. 예, 네. 예. 그 소비가 소비가 저렇게 둔화되고 있는 것은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일목 이번에 봤더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실제로는 까봤더니 원래 좀 과대 계상됐었고 실제로는 보면은 많이 늘지 못한 거다. 왜 그렇게 되냐면 사실은 최근 한 2년간은 미국의 일자리는 민간에서는 거의 성장 안 했거든요. 예. 대부분 어디서 나면 정부 일자리였습니다. 정부 일자리. 그러니까 교육 예. 또는 이제 소위 그 케어 건강 케어해 주시는 분들 예. 뭐 이런 쪽에서 대부분 성장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사실 빠르게 좀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 들어와서 정부 일자리를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꼭쨌죠. 예산 예산을 삭감하면서 삭감한다고. 많이 줄이다 보니까 네네. 그것이 본격적으로 4, 5, 6월 달에 어. 상대적으로 이제 보고가 뒤늦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달, 6월 달에 수정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졌더라고요. 지난 50년간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수정치죠. 수정치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예. 이게 안 그래도 좀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원래는 미국의 고용 지표라는 게 그 악명이 높습니다. 예. 상향 조정도 세고 하향 조정도 세고 왜냐하면 이걸 한번 그러니까 첫 번째 처음 가 집계 중간에 수정 한 번, 마지막 수정 3번을 하거든요. 이걸 하면서 사실은 보통 변동성이 되게 큰데 그걸 치더라도 좀 너무 심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나도 큰 수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자면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발표 나왔던 데이터와 수정이 된 데이터가 너무 괴리율이 커버리면 이걸 과연 우리가 믿어야 될 데이터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시장 참여자분들이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좀 의구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만일 이제 그래서 어제 심지어 조작 얘기까지 있는데, 그 조작 얘기가 나오고. 근데 만일 이게 진짜 조작될 정도라면 우리는 어떤 숫자도 믿을 수가 없고 정말로 그러면 그러니까 앞이 갑자기 안개가 꽉 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에는 동의를 못 하고요. 근데 확실히 변동성이 커진 것만은 맞다. 왜냐하면 응답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었고 응답률이 옛날엔 90%인데 지금은 70%로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예산을 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빈 구멍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정치를 넣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숫자들이 많이 오류가 생기긴 했는데 통상은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그걸 이제 제대로 된 숫자로 바꿔 끼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바꿔 낀 1차 숫자들이 2차 숫자들이 상당히 떨어진 거는 그 숫자가 갑자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하향치는 좀 사실 걱정되는 상황이고 과거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도 폭은 아니더라도 하향이 사실 올해 이러면 올해 내내 하향이거든요. 이렇게 하향이 좀 길어지면 경기 둔화의 신호가 보통 나타나는 거다라고 사실은 해석을 하시는 것이 과거의 흐름상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 금요일 때 노동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출렁거렸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은 약간은 고평가되어 있는 미국 시장을 좀 정당화해 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정당화해 나가는 과정은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단, 그러니까 EPS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정당화할 수 있는가.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순이익과 이 프리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약간의 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빅테크에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지금 상반기 GDP 성장을 그나마 그러니까 소위 방어한 거. 원래 소비만 보면은 마이너스 갈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AI 투자 열기였습니다. 투자 훈풍이었고 다행스럽게 지금 빅테크들 그 투자를 열심히 하는 데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뭐 이런 데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이 사실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순이익이 분기 단위로 예상치도 뛰어넘고 전년 동기치도 뛰어넘으면서 우상향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 차트에 보시면 파란색 선인데 쫙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너무너무 마음에 들죠. 근데 통상은 이제 이것과 유사하게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혹시 회계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분은 아실 텐데 이게 현금성 이것이 이익인지 비현금성 이익인지 무슨 말이냐면 일단 내가 매출은 나서 기분은 좋은데 어음으로 저 사람이 사갔어.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안 들어오고 내가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안 갚으면 꽝이잖아요. 그렇죠. 휴지 조각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이런 식의 그런 격차. 그래서 보통 현금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한 데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나간 돈 두 개를 뺀 남는 거를 보통 말씀 주셨던 잉여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 둘은 시차가 한두 분기 날 수 있어도 같이 가는데 최근에 보시면 붉은색 선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똑같은 회사들 걸 합산해 놓은 건데 우측으로 서로 갈라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면 지금 아까 봤던 그 메타나 이런 소위 플랫폼 빅테크들이 AI 투자는 열심히 하고 그와 연관돼서 매출은 많이 나고 있는데 실제로 현금으로 되돌아와서 나한테 거치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다.
줄고 있다 이런 예. 거고요. 이제 여기서 격차를 많이 벌어진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이것이 좀 최근 들어서 소위 방식을 좀 바꾸면서 좀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냐면 이제 메타 같은 경우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2년 전에 그랬는데 둘이 대표적으로 GPU의 연한을 원래는 한 4.5년, 5년으로 잡다가 5.5년, 6년으로 이제 늘려 잡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소위 투자를 여기에서 이런 걸 내용 연한을 길게 잡고 투자도 양도 늘어나면 이전보다 감가상각비 늘어나는 속도가 되게 느려지거든요. 완만해, 나눠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매출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감가상각비가 옛날에 이 속도로 가다 이렇게 가면은 그 격차가 벌어지고. 이게 이제 그 차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게 이제 왜 뭐가 문제되면 문제는 GPU가 실제로 막 써보면 AI GPU는 워낙 그 환경이 노동 환경이 열악해요. 3년이 채 못 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발열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워낙 그리고 AI 그 대용량 모델 같은 데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 이거는 워낙 추론이나 학습시키는데 워낙 이걸 혹사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4, 5년 가야 되는데 한 3년 이내란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건 뭐 그들의 기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확실한 거는 순이익과 잉여현금률이 갈라지는 게 문제고 여기에서 대부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메타, 알파벳, 아마존이 지금 제가 그래서 그 회사들의 잉여현금 흐름 트렌드를 지금 제가 다 분기별로 표시했거든요. 다 우하향하고 있죠. 그러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다음 분기에 캐펙스가 급증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순이익과 프리캐시플로우가 따로 노는 거 이것 자체는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EPS 예상보다 좋았어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결국은 주가는 시차를 두고는 결국은 프리캐시플로우를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캐시플로우가 다행스럽게 개선되면 좋은데 이대로 점점점 벌어지면은 좀 문제가 좀 커지는 것만은 맞다. 이걸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되면 제가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나 빅테크에 여전히 쏠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증시가. 여전히 쏠려 있고 우리 관심은 그 빅테크들의 얼만큼 더 많은 EPS 성장률을 보일 것인가라고 보이는 건데 지금 잉여현금 흐름 자체가 약간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우리가 하반기나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약간 좀 길게 봤을 때는 이 EPS 성장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성장을 보이기는 좀 힘들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뭐 미리 조금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 가면은 얘가 만나야 되는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이익이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멈출 수가 있고 또 내지는 이렇게 하는데 왜 갑자기 보통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사주 소각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죠. 맞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를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주는 거죠. 야, 너 이렇게 돈 잘 번다고 그러는데 왜 자사 소각 안 해? 야,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만 많아. 뭐 이러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지금 한 1분 한 30초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빠르게 8월은 뭐 계절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성 계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이 변동성 좀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과거는 어땠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세린메이라는 얘기의 사실 배경에는 보통 8, 9, 10월 3개월간 변동성이 확대되는 계절성이 늘 있어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회색 선으로 그려놓은 것이 지난 한 25년간, 35년간의 평균치입니다. 보통 8월에서 10월 말까지가 보면 우상향하죠. 변동성이 커지네요. 네네. 결국은 주가가 조금 삐그덕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또 재미난 것도 사실 우리가 2022년 그 하락장을 다 아시겠지만은 그때 저점이 10월 19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10월이 그 변동성의 마지막 구간이었잖아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올해 지금 붉은색 선이 올해 겁니다. 그러면 4, 5월 달에 그 변동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상당히 낮았다가 8월 첫날 들어가면서 드디어 변동성이 마치 계절성 따라 올려가는 듯이 또 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네요. 결론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미국 투자하실 때 이 계절성을 꼭 염두에 두시고 적어도 3개월간은 그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진입한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역사적으로 8월, 9월, 10월 달이 저렇게 변동성이 좀 컸던 어떤 뭐 환경적 요인이 혹시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뭐 새학기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런 과정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변화도 좀 있을 것이고 네. 뭐가 있을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분석을 하나 해놨는데요. 이게 1986년에 세법이 바뀌면서 세법이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뮤추얼 펀드들이 우리나라는 그게 안타깝게 안 되지만 미국은 그 이익을 내고 손실이 나면 손실을 실현하면 여기서 까줄 수 있잖아요. 내가 세금을 내야 될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이 뮤추얼 펀드는 10월 말입니다. 그때부터 바뀌어서 보통 9월, 10월 되면 그 사이 도저히 주가가 안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러면은 털어내야 되는 팔아버리고 그걸로 나의 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덜 내는 그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이 그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계절성이 나타났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 가장 합리적인 설명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8월에 이런 변동성 계절, 이 계절까지도 같이 이게 짚어주셨고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의 여러 AI 투자, 하지만 그에 따르는 지금 잉여 현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괴리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아마 이번 주에서도 뭐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정말 너무나도 재밌게 저는 대표님 이야기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다음에 또 이 대표님 만나는 그 기간까지 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에 또 만나서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손재경 투자부문 대표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8월 4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너무나도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될 것 같고요. 자, 실적 발표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자, 관세 협상 과정에서는 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서 또 전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